예,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다행히도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이제 급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아침에 이제 뭐 장시하게 되면 새벽에 그 플러스 한 10% 이상 갭을 뜨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엔비디아가 장기 저항선에 걸려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드렸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그저께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갭이 나와버리면 이 또 엄청난 큰 갭이거든요. 그래서 갭 떠가지고 바로 그냥 돌파시켜버리면 그나마 나은데, 떴다가 바로 눌러버리면 내일 또 우리 시장한테 오히려 또 데미지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 최종적으로 좀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한 300억 달러가 넘거든요. 3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10조 원도 안 되잖아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예, 그만큼 좀 추격 매수 자금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또 의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일단 내일까지 좀 보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신의 한수 강의 주제는 이번 주에 그 2차 전지 쪽,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3월 달이 오늘 제가 오늘하고 내일 이제 아카데미 강의하잖아요. 1월 달에 이어서. 저는 이제 3월 달이 아마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그런 그 시기하고 이제 구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선 그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관련해 가지고 빅 호재와 빅 악재가 일단 발생했어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뭐 그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재료거든요. 호재 악재. 그래서 강의 주제는 2차 전지 하락에 게임 체인저가 될 빅 호재가 발생했다. 예, 제가 그 전에 1월 달에 저점 깰 때 거기서 이제 여러분 손절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뭐 3대가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좀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이제 뭐 관련 종목군들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부에서는 추가로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2차 전지가 악재가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악재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속도를 늦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제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를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음봉으로 살짝 눌렀습니다만은, 일단 지난주 후반에 2차 전지가 이게 이제 그 언제였냐면은 11월 달, 이 당시에 11월 6일 날 고점 찍었죠. 이때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급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 주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다시 한번 이게 죽으니까 주가가 계속 찌글찌글 하다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이 나왔고, 우리 예상대로 요 로고 추세 하단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는 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뭐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저점 깰 때 이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비교적. 근데 이제 노구 차트로 보게 되면 여기에 딱 지지맥점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캔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캔들에 우리 그 주식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트와 캔들에.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푸시업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는 요 중간 추세 저항선을 일단 돌파하고 지금 안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착. 물론 여기서 살짝 한번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 누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저항선, 이 라인까지 뻗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은 완전히 확인을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복귀를 했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민다 하더라도. 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또 왜 보여드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요게 상당히 강한 악재죠. 2차 전지 관련 종목한테는, 뭐 전기차 관련 기업들한테 마찬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달에 그 정책이 나오는데, 어느 기간까지 늦출지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안 그래도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감소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겨울철에 또 여러 가지 뭐 연비가 감소하고 뭐 테슬라 뭐 악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 2월 달까지 테슬라 관련해서는 악재가, 온갖 악재가 막 쏟아졌고요.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는 호재만 계속 나왔어요. 2달 동안. 더군다나 작년에는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IRA 이 정책을 폐지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엄포를 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 IRA 법안을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2차 전지가 작년에 급등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행정부에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춘다네? 이거 엄청난 악재죠. 상당히 큰 악재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법안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더 늦춘다네? 유럽 같은 경우도 늦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영향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 재료가 상당히 큰 악재입니다. 이 비가 악재죠. 사실은. 3월 달에 이제 어느 시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정을 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선 때문에 그런데 노조에서 많이 반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업종이 이제 자동차거든요. 러스트벨트 쪽에서 표가 지금 많이 나오죠. 러스트벨트. 그죠? 미시간, 위스콘, 펜실베니아. 예. 그래서 전기차 전환 속도 빨라지면은 일자리가 이제 많이 감소하니까 노조의 반발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상대 후보인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걸 의식하고, 표를 의식하고, 예. 물론 뭐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큰 악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은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 4 내지 5%?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봤어요. 이게 상당히 큰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예, 추세선을 중간 트렌드를 돌파하고 나서 이걸 안 깨더군요. 예, 엊그저께는 또 터치하고 또 터닝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호재든 악재든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큰 재료야. 큰 호재야. 이건 작은 호재고, 이건 큰 악재고, 작은 악재야.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큰 악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네?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테슬라도 뭐 그랬었고. 예, 눌러줬다가 다시 터닝 나오고, 눌림 주면 터닝 나오고. 2차 전지가 작년 연말하고 1월 달하고는 좀 틀리다, 이게. 얘네들이 지금. 악재가 나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호재에 민감하고 이제 악재에 좀 둔감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겠죠. 이 차트를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재 부분은 또 뭐가 나왔었냐면, CATL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한 그런 기업이죠. 중국 기업 중에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가 딱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20날 CATL에서 리튬 강산, 이춘에 생산을 이제 감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의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200만 위안이거든요. 1,200만 위안. 근데 지금 리튬 가격 자체가 지금 한 9만 5천 위안? 그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200만 위안이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예요.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그 이하를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돼버리고, 채굴을 하면 할수록 이제 손실 나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최소한 1,200만 위안 위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죠. 옛날에 우리가 그냥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막 20달러? 막 그 정도 이제 지금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10달러 미만으로 그 채굴 원가가 낮아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자체가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채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한 50달러 정도 돼야 유가가 그래야 이제 남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굴 장비가 낙후된 뭐 이란이라든지 뭐 중동 나라, 뭐 사우디도 한 50달러인데 장비가 다 현대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 70달러에서 한 100달러 돼야 손익 분기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CATL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인데 1위 기업이 감산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이쪽 2차 전지 쪽이 전기차 쪽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 작년에 반도체처럼 또 이제 한편으로는 글로벌 1위 기업이 감산을 하게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전기차는 뭐 시간 차이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LFP, 리튬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향후에 뭐 145조 뭐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소재 관련주가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이제 호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속도를 늦춘다. 전환 속도 늦춘다. 이게 상당히 큰 악재인데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하루 그냥 그 다음날 4, 5% 늘림 주고 다시 터닝이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개별주가 이제 먼저 좀 움직였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소,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에코프로 위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빠졌어도 지금 한 25조 원 전후에서 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6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포스코 뭐 피청 같은 경우도 뭐 20조가 넘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유동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총이 좀 큰 기업들은 뭐 지난주, 이번주까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다른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1월 고점까지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다른 개별주도 탄력 있게 좀 올라왔고. 결국은 이제 대장 종목군들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게 지금 이제 국제 리튬 가격 보시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 지금 어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치킨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뭐 전기차 구조 조정을 먼저 사실은 2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2만 위안이 돼야 되는데 연말에 여기서 11월 달에 뚝 떨어지면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지금 이제 9만 한 6천 위안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CATL 같은 경우도 죽겠다는 얘기지 이제 1위 기업도 그런 의미죠. 결국은 원래 지난달 12월 중순만 하더라도요. 국제 탄산 리튬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감산 안 한다고 했었어요. 12월 중순만 하더라도. 근데 결국은 일단 그 CATL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적자가 이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단 리튬 가격도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죠? 뭐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그 리튬 관련 종목분들이 최근에 어제까지 막 급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상대로 제가 연말에 1월 달에 더 이상 뭐 빠질 자리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감산까지 해버리면은 또 우리가 의외로 작년에 반도체 이따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기존에 그 작년 4분기 아니면 지금 현재 1분기죠. 1분기까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그런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는 감산을 하고 또 하반기에 또 수요 늘어난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이제 평가 손실이 평가 이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고
오른쪽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CATL하고 위에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주가.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빨간색 선이 중국의 CATL 주가 차트예요. 그죠? 리튬 가격이 작년 7월 달 여기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쭉 밀고 나서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밀 때 그때 2차 전지가 아마 조정이 났었습니다. 5월 달에 저점 주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7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우리가 7월 26일 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고점이 나왔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살짝 반등 나올 때.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그 당시에 이제 포모 자금, 묻지마 자금 들어오면서 더 올라간 거죠. 예? 리튬 가격이 이만큼 반등이 나왔는데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나중에 추경료 삼면서 더 올려버린 거예요. 7월 달, 8월 달 고점 찍고 이제 이게 미니까 대장 종목군들 같이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리튬 가격에 주가가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빠질 일은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주가는 이제 이미 1월 달에 저점 깼을 때 저점 나왔다는 얘기고, 향후에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하반기에 올라간다. 수요가 늘어나고, 뭐 감산까지 하니까 안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더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 구조를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냐면, 앞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죠. 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이 일단 안 좋을 때는 보통 이제 3년 사이클, 3년, 4년 사이클이잖아요,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뭐 작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CATL 같은 경우도 치킨 게임을 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발 기업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한 반년 사이에. 삼성전자 치킨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1위, 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까지, 아니 뭐 5위까지는 괜찮은데, 그 후발 기업들은 치킨 게임 요 기간 중에 아주 그냥, 이익이 엄청 눈덩이처럼 막 확산돼 버리죠. 업황도 안 좋은데 가격 인하 안 하고 계속 공급 늘려버리면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치킨 게임에 살아나는 기업들은 그 치킨 게임 하는 중에 죽었던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까지 다시 찾아오면서 또 이익이 크게 확대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 그러니까 연말에 막 흘러내리면서 이 당시에는 재작년이죠. 2022년도 연말까지 반도체 재고가 막 쌓이면서 디램 가격이 막 빠지면서 1월 초에 저점을 여기서 깨버렸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런 순간, 우리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영업 이익이 예상치보다 50%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반도체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적 반등 나오고 3월 중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합니다. 뭔지 아죠?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당시에 실적 발표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그 컴콜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재고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 그런 얘기하고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3분기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내년까지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2022년도 1분기까지 3월까지 감산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감산 안 하겠다고. 아쉬울 게 없잖아요. 삼성전자 글로벌 1위 기업이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후발 기업들은 삼성전자 눈치만 보는 거야. 근데 언제 했냐면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작년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1분기에 삼성전자. 그러면서 이제 4월 7일 날, 작년 4월 7일 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살짝 밀었죠. 밀었죠. 1분기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작년에 반도체하고 올해 2차 전지하고 예, 그 분위기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실적 발표 4월 6일 날 발표하고 나서 주가 툭 밀었다가 4월 7일 날 감산한다니까 여기서 이제 올려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여기서.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박스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한 단계 주가를 레벨업 시키고 그러면서 연말까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어져 온 거죠. 감산한다 하고 나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며 뭐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읽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뭐 1위가 지금 감산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4분기에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 4분기 아니 1분기까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다 이제 반영이 된 상태잖아. 그 당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2000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그냥 2003년인가 6년도 이래 가장 큰 평가 손실을 기록했죠. 14조 달러. 네? 네. 14억 달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내내 4분기에 적자가 안 되고 3분기까지 계속 적자였잖아요. 수조원 씨.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예, 작년 연말, 재작년 1월 달에 저점, 여기서 저점 깨고 나서 저점 주고 한번 반등 주고 3월 말까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누릅니다. 살짝. 그럼 여기서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 선언하면서 거기서 이제 터닝이 나오면서 여기서 한 달 동안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레벨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저점에서 하이닉스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작년에 9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경원에 불황에 사서 이 산업이 완전히 뭐 죽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업황이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초기 국면이잖아요. 어찌 보면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성장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고 완료가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큰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성장 초기 국면의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도 4년 사이클이니까 업황 안 좋을 때 밀었다가 재고 쌓일 때 3년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까지 이제 여기서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해가지고 수조 원에 이제 적자를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2차 전지까지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뭐 하이닉스처럼 몇 조 원 적자 기록하고 뭐 몇 천억 적자 기록하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작년에 반도체 업황 둔화, 재고 막 쌓일 때보다도 그나마도 사실 2차 전지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반도체는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 1분기까지 반영이 되고, 예, 1분기 지나서 4월 달부터 주가가 좀 박스 유지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2분기부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5천억대를 회복을 할 것을 전망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FM 가이드에서 1월 달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그 예상 실적 데이터 올린 거하고 그게 한 달 만에 막 바뀌어버립니다. 막. 한 달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막. 금액도 막 작은 금액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1월 달에 또 그 데이터를 다 뽑아놓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관련 대표 기업들 시장에서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는 왜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매 분기마다 아니 월별마다 2월 달에 또 바뀌어버렸어요. 또 3월 달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그 대표 기업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실적을 월별로 이렇게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추려가지고 대표 기업들.
그 중에서 실적 전망치가 안 변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은 지난달에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1,000억을 예상했는데, 이거 한 달 지나서 700억을 줄어버렸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좀 빼내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제가 오늘 그 저녁에 아카데미 할 때 여러분들께 그 대표 기업들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르신 분들은 이제 막 걱정돼가지고 뭐 지난달처럼 밀 때 막 손절하고 또 올라갈 때 따라가다 또 누르면 또 이제 또 예? 다시 또 물려버려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작년에 이런 상황을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모형을 한번 답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 반도체 작년에, 연말, 그 다음에 1월 달에 저점 깨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했었는데, 주가가 이제 미리 선반영 되니까 4분기 실적 반영되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년 3분기까지 계속 뭐 수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향으로 올라갔잖아요. 감산하고 나서부터. 그러면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뭐 사용 안 하면 모를까. 계속 이제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주 초반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이번 그 춘절 기간 동안 마카오의 일일 방문자 수가 21만 명, 거의 22만 명 기록했거든요. 22만 명. 그게 역대 두 번째예요. 역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춘절 기간 동안 여행 관광객 수가 코로나 전 2019년도보다도 한 7.7% 늘어났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이제 내수 그 소비 회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경기도 이제는 개화기라니, 개화기. 올해부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연말부터 중국 시장, 뭐 ELS, DLS 말씀드리면서 2월 중순부터 이제 급반등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움직이죠. 중국 시장 최근에 막 급등 나오는 거 보십시오.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뭐 전기차, 자동차가 또 소비 품목 중에서 가장 또 금액이 크잖아요. 소비가 살아난다 그러면 또 자동차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만큼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전제를 우리가 딱 생각하고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LG 에너솔루션. 자, 그러면 아까 그 반도체처럼 CATL 글로벌 1위 기업이 시내도 죽겠으니까 지금 12만 위안 아래에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 어떻게 니틈을 계속 막 채굴 해야 더 생산을 하겠습니까? 반도체처럼 작년에 삼성전자처럼 이제 감산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재고는 이제 줄어 있는 상태고, 근데 현재 그 작년에 재고 평가 손실이 이제 1분기까지 다 지금 1분기잖아요. 다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됐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리튬 이제 감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관련 종목군들 이익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일단 소비가 완벽하게 내일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 지수 이제 발표하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행객 수가 코로나 전보다도 무려 7.7%, 마카오의 일일 방문객 수가 역대 두 번째까지 이렇게 크게 늘었다는 얘기는 중국 경기도 완전히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중국 차트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누구냐면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반도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막 급등 나오는 것이 벌써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급등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그 앞서 그 반도체 모형을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좀 답습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눌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뭐 개별주가 좀 많이 움직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투트랙 전략, 그죠? 한 종목은 뭐 단기 및 스윙으로 접근하시면서
네, 나머지 뭐 한두 종목은 중기로. 왜? 어차피 이제 저점 확인했으니까. 또 연말 가게 되면, 아우, 연말 가서 우리가 지금 한 5개월, 10개월 앞서 나가서 지금 현재 자리를 찾다 보면, 저때 내가 왜 팔았지? 또 그런 또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거는 아까, 예,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지금 보시면 소재 관련주가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코스모 신소재, 뭐 에코앤드림,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소재 관련 대장은 사실은 이제 뭐 포스코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뭐 다 포함이 됩니다. 시총. 근데 얘네들은 시총이 크잖아요.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그러니까 고객 탁금이 1월 대비해서 좀 늘긴 했습니다. 좀 늘긴 했습니다. 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도와주면 더 파워풀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시총이 낮은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기관 쪽은 거래소 지난달부터 계속 매도만 하고 있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제 외인들이 2월 달에 역대급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올해 2024년이지 않습니까? 2월 기준에서 한 달 동안 어제까지 6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이게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 근데 외인들은 또 이제 삼성전자, 아니 하이닉스, 아니 현대차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매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소재 쪽에서 좀 그나마 이제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보시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기업도. 연말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저점 여기서 살짝 깨고 나서 여기서 V자 반등 주면서 11월 이 박스권 고점을 완벽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거래 증가하면서. 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종목군들 마찬가지예요. 이 11월, 12월 이 박스권, 예? 예, 여기서 박스권을 9월부터 거의 한 4개월 동안 만들고 1월 달에 툭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걸 한 번에 돌파시켜버렸다? 한 번에? 그럼 여기서 어지간한 이제 물량은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손절할 수 손절했고, 새로 이제 매수할 세력들은 또 들어왔고, 왜냐하면 여기가 박스가 상단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저렇게 한번 누를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다시 뭐 N자로 간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121선. 우리가 121선을 뭐라고 그럽니까? 경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다시 누른다 하더라도 예, 이런 다시 또 가겠죠. 그 다음에 뭐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차트를 잠깐 봐야 되겠네요. 051, 919.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 저점 깨고 나서, LG화학은 약간 무거우니까, 얘는 뭐 시총이 지금 3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상단의 박스권, 예, 요 구간을 돌파를 일단 했지 않습니까? 요 구간을. 예? 10월, 9월, 11월, 12월까지 이어졌던. 이거는 뭐냐면 다시 민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이 저점 안 깹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개미알기 나왔던 개미알기. 저점 깨다 보니까 음봉으로 계속 밀다 보니까 손절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5일선 타고 한 달 동안 계속 올렸잖아요. 지금 뭐 다른 그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 이제 장비도 움직이겠죠.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121선을 완전 장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그 주가가 빠지면 다른 그 납품하는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가겠습니까? 그죠? 안 가죠. 이쪽에 지금 2차전지 업황이 지금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대표 종목군들보다도 이 개별주가 이 가봐야 멀리 못 갑니다. 그리고 정고점 돌파하기 힘들죠. 단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주 이번 주는 이 대표 종목군들이 좀 찌글찌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먼저 그 대표 종목군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예, 그 대표 종목군들이 먼저 1월 그 15일, 20날 요때, 예, 요때 이제 저점을 먼저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저점을 안 깨고, 요때는 이제 먼저 조금 얘네들이 시총이 크니까는 뭐 지금 개별주보다는 비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1월 달에 그 선발 기업들이 저점을 먼저 확인해 시켜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LG 에너솔루션도 1월 달에 저점 나왔네? LG학 같은 경우는 V자로 계속 올라오면서 작년 11월, 12월, 10월 그 박스가 상단까지 올라와 버리네? SDI도 지금 저점 확인했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1월 저점 안 깨고 21선 탔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예, 소위 조막손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을 먼저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그럼 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관련 대표 종목군들은 안 움직이겠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는 이제 기술적으로 20에서 돌파하고 나서 약간 이제 좀 수급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특히, 예, 기간적인 매도하고 이제 외인들이 이제 편식을 하는 바람에 약간 지금 완만하게 2주 동안 이제 횡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개별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대표 기업들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뭐 시장이 크게 안 흔들린다 그러면 지금 2주 가까이 지금 쉬니까 이제 좀 무거운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뭐 저점에 있는 그 소재 관련 종목군들 바닥권에 뭐 첨보부터 해가지고 그런 관련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부 자금은 2차 전지 뭐 소재라든지 뭐 장비, 개별주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대표 종목군들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최소한 이제 바닥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듣고 지난달에 저점에서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지옥인데 순간적으로 천국으로 변했죠. 그죠? 이 저점 깰 때 제가 손절하시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3대가 후회하고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했는데 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옥에서 탈피해서 지금 천국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큰 종목들도. 아시겠죠?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보는 거예요, 실적. 요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솔루션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따 제 아카데미에서 다른 기업들 실적도 지난달 대비해서 증권사의 전망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아카데미에서 오늘 내일 아시겠죠? 예. 자, 이제 LG 엔솔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제가 1월 24일 날 뽑아놓은 거예요. 1월 24일 날 지난달. 그러니까 저점 라인이죠, 저점 라인. 예. 제가 1월 24일, 25일 날 아카데미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2000년지 막 그냥 사실하겠죠 저점 깰 때. 분기별 실적 보게 되면 이 당시에 LG 에너솔루션의 시가총액이 90조가 안 돼서 89조입니다. 89조. 예.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발표했으니까 동일하고. 1월 24일 날 증권사가 전망하고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5,400원 예상했어요. 정확히 5,421억.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8천억대를 회복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했을 때 이제 한 달 지나서 보니까 네, 한 달 지나서 보니까 어제 2월 21일이죠. 1월 달에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400억인데 어제 보니까 1,300억으로 쪼그라들어 버렸네. 1월 달에 예측했던 영업이익보다도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영업이익이. LG 엔솔이. 2분기는 보니까 1월 달에 증권사에서 LG 엔솔 영업이익을 8천억 예상했는데 한 달 만에 또 5천억으로 줄어버렸네. 우리가 3천억이 그냥 줄어버렸네. 확 줄어버렸죠. 예측치가. 근데 시가총액을 보니까 95조야.
1월 24일 LG 에너지솔루션이 89조였고 6조 원이 늘었어요. 오히려 시총은. 주가는 거기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몸무게가 6kg가 더 쪘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LG엔솔 1분기 영업이익이 5,400억이고 2분기는 8,000억인데 예측했던 게. 근데 2월 달 어제 보니까 1,300억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4분의 1로 줄고 3분의 1로 2분기도 3,000억이 감소하는데 근데 시가총액은 늘었네? 무슨 얘기예요?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1월 달에 예측했던 영업이익이 이익보다 한 달 만에 또 이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만은 이미 주가는 반영되고 오히려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얘기,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이미. 작년에 반도체처럼 그런 악재를 다 온몸으로 흡수하고, 온몸 흡수하고 지금 찌글찌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얘네들은 좀 몸무게가 비대하다 보니까 시장에 조막손들 들어와가지고 다른 이제 소재주 먼저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제 해먹겠죠. 뭐, 진짜 그 기관들이 이제 입성한다든지, 아니 외인들이 이제 뭐 자동차, 현대차 살 만큼 샀고, 뭐,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 만큼 샀으니까. 실적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냥 3분의 1로 줄었는데 전망치가. 그래도 주가는 올라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데이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고액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국은행도 아니고 조폐공사입니까? 그죠? 2년, 3년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뭐 2년, 3년 안에 또 사이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식상하잖아요. 지금 당장 물렸는데 뭔 2년, 3년 얘기를 하냐고. 고점에서 작년에 물리신 분들 지금 50% 손실인데, 여기서 이제 고점까지 가려면 또 100% 올라가야 되는데, 시가총액 몇십 조짜리가 그게 쉽습니까,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인들은 투자 자금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현실에 맞게. 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변화가 좀 생기고 있고요. 다음 정리 들어가면 그죠? 웬만한 악재는 다 설명이 됐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했던 그렇게 강력하게 밀었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 속도를 추진 속도를 늦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강력 홀딩 물리신 분들 조정 시마다 또 다시 한번 신규 매수 대신에 투트랙 단기와 중기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 왜?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조폐공사입니까? 개인들이? 그 다음에 주요 종목별 맥점가 돌파 여부. 지금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31만 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돌파하고 나서 좀 찌글찌글하죠. 거기가 이제 맥점이에요. 아주 강한 저항이면서도 돌파를 완전히 종가상 해버리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7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지난번에 70만 원 맞고 떨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되고. 에코 BM은 28만 원. 아직 안 됐죠? 홀딩스는 48만 원. 이 가격대 돌파할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맥점 돌파 가격 하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오늘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자만 보는 그 차트, 그 맥점, 지지 맥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걸 제가 다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 요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궁금합니다. 아침에 붕 떠가지고, 시가 이제 갭 떠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서 한 10% 넘게 오르니까 떠가지고 갭을 메꿀지 당일날 바로. 그러니까 아침에 플러스 출발해가지고 음봉으로 쭉 밀지 아니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저항 맥점을 돌파하는 거겠죠. 아무튼 장기 저항이기 때문에 530% 올랐고, 요거 일단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다음 주 한 초중반까지 다시 또 반도체가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2차 전지가 뭐 크게 안 빼도 조금 이제 찌글찌글 할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웬만한 악재, 웬만한 악재 다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에서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 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KRX 2차전지 탑10 지수도 고점에서 1% 뺐는데 테슬라는 고점에서 52% 뺐다. 그러니까 하락률만 보더라도 이거는 굳이 제가 막 로고 차트 안 그려드려도 이 하락률만 보더라도 글로벌 얘가 아직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50% 빠져버렸네. 아이, 뺄 만큼 뺐어. 아니, 국내 건설업종도 고점에서 지금 50% 빼고 지금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반등 나오는데요. 근데 이 지지 맥점이 딱 그 구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달 넘게 지금 여기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자, 미국도 지금 엔비디아 막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막,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데이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트럭 운송 건수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트럭 운송 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미국 경기가 찌글찌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가 좋게 되면은 트럭으로 운반하는 그 상품 같은 거, 운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럭 운송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트럭 운송 지수는 지금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꺾이고 있거든. 꺾이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죠.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은 이 지지 맥점에서 안 깬다는 얘기는 두 달 내내 그 악재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터닝 나올 것이고, 엔비디아에 제가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엔비디아가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꺾인다 그러면 그 자금이 이 테슬라 쪽으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 우리. 특히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미국 내에서도 엔비디아에 몰렸던 자금이 과연 테슬라 쪽으로 유입되는지. 왜? 테슬라도 이미 이제 악재 반영될 거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예. 그걸 저도 이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자금의 이동이 있는지. 그럼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렇게 또 움직이겠죠. 예.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죠, 중국. 예. 중국. 여러분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방송에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빼는 이유가 ELS, DLS 때문에 그런다. 수십조 원이 배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랬죠. 작년 12월부터. 2월 중순. 지난주가 2월 중순 아닙니까? 2월 중순 가게 되면 반등 나옵니다. 이 보세요. 지금 중국 올라가는 거. 여기서 6% 급락시키고, 예, 춘절 끝나고 지금 바로 V자로 지금 터닝 나와버리죠. 이 올라가는 각도를 보세요. 이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마찬가지. 저점 깨고 나서 지금 우상향 기조 그렇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완전히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항소의 뿔이 나오더라, 이번 달에. 항소도 보통 큰 놈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네,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중국 드디어 10년 만에 대세 바닥이 나왔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왼쪽은 선진국 증시 펀드고 오른쪽은 신흥국 증시 펀드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틀리죠. 선진국 증시 펀드는 지금 고점 돌파하고 나서 세 번째 강한 저항에 걸려 있고, 신흥국 증시 펀드는 저점 지지하고 나서 3년 만에 이 추세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예, 이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얘는 돌파해 버렸어. 뭔가 이제 3월 달 되게 되면 시장에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난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뭔가 큰 자금의 변화가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3월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외인들 선물 매수 지금 V자를 올리면서 2월 달에 벌써 지금 5만 계약 넘게 들어왔거든요. 예, 그다음 현물 매수는 1월 달만 3조 5천억. 그다음에 이번 달 2월 달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2월 달이 가장 거래일수 짧습니다. 1년 중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래 2월 달에 많이 조정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1월 달에 많이 뺐으니까 2월 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두 달 동안 거의 지금 10조 1천억을 매수했어요, 외인들이. 작년에 1년 동안 11조 원을 매수했는데 두 달 동안 작년 전체 1년 동안 매수한 금액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수 더 올리겠다는 얘기죠. 올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2,900, 3,000까지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메이저가. 외국인들은 질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대신에 단기간에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거래소 약간 찌글찌글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담감, 그다음에 PER, PBR,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상존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내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매수했단 말이야. 지금 기관들은 매수 안 하잖아요. 외인들이 다음 달에 매도를 안 하고 간막만 이렇게 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고, 고점이 이제 막 올라가는 추격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DR, 종목 등락비율 보게 되면 이것도 맞죠. 제가 지난주부터 코스피는 가매수 구간이다. 예? 가열이다. 코스닥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코스닥 관련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파워풀하게 움직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단기 매매는 유리하다. 이런 관점.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눌목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일부는 조절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올라가서 잠깐 아카데미 오늘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 제가 안내 말씀드리고 그리고 8시에 오늘 또 아카데미 제가 진행하니까요. 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